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16일 화요일 증시 개장했습니다. 광복절 휴일을 보내고 우리 시장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7월 시장, 8월 시장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움직임 살펴보면 외국인들 매수에 있어서 그리고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7월 좋았고요. 8월에도 그런 여파가 아직도 잔여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도 다시금 지지선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이어졌었는데요. 과연 남은 8월 한 달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8월에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시장이 오를 것이 분들이 좀 더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섹터별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움직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보합으로 시작을 하는데 강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54만 6천 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3% 이상 오릅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0.27% 오른 2056선, 코스닥은 0.17% 오른 706.40포인트로 오늘 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를 살펴드렸던 종목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닉이 상당히 강한 움직임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15%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갭상승을 합니다. 5.6%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1.6%대 강세, 인터플렉스, 파나즘 같은 종목들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국공항도 최근에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0.69%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영민 팀장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눈에 띕니까? 지금 글쎄 기대보다는 좀 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띄지만 그래도 환율도 좀 워낙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도 좀 강한 시장 베이스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 오늘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그런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베이시스 뭐 아주 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도, 유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시장과 선물 동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가 좀 워낙 적기 때문에 다시금 좀 플러스로 돌아설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비차익 프로그램 순매수도 이른 시간부터 좀 들어오는 걸로 좀 확인이 좀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해외 시장에 어떤 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계속되는 좀 강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뭐 1위부터 뭐 10위 중반까지 다 전부 다 좀 플러스권에 좀 놓여 있는데요.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삼성물산, 네이버, 뭐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까지 이 지수가 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다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눈에 띄는 뭐 이렇게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 기세에 좀 와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S-오일 좀 정유주들의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금융주들의 강세, 요게 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보죠. 코스닥 시장은 약간의 혼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상승, 카카오는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상승과 하락되는 종목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뭐 셀트리온과 뭐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미팜 역시나 좀 바이오 쪽에 어떤 반등이 조금 감지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뭐 카카오와 CJENM, SK 머티리얼즈, 이오테크닉스, 휴젤,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9% 넘는 그런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글쎄 뭐 수급적인 영향 또 실적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업종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은 최근 들어서 좀 한 발 떨어져 있었던 증권 업종에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이런 대형사들 위주의 좀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 말이 참 많습니다. 전기세 누진 제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좀 얘기가 많은데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지역 난방공사 강세에 힘입어서 전기 가스 업종 강세 좀 나와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 계속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금 156만 원 선까지 두드리고 있네요. 또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전자까지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대표적인 저밸류 종목들이죠. 철강, 금속 업종도 좀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골고루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덧 뭐 두 자릿수 포인트로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닥 지수,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엇갈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화장품 쪽이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우, 리더스 코스메틱, SK 바이오랜드,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바이온, 또 잉크테크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신성장 업종에서도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티젠, 바이오니아, 시트리, 제노포커스 이런 종목들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워낙 좀 해외 시장도 좋았고 원화도 강세로 나오고 파생도 좋고 또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좋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기분 좋은 연휴 이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했고 중국 증시도 3,100선 위에 있는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박스권 상단에서 조마조마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서 이 바이오주들 강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에이티젠 같은 경우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3,878억 규모, 상당한 규모입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 대비 15,430, 15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의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에이티젠입니다. 자,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시장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 추가적인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여부에 대해서 장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체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뭐 2,10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서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지수가 이제 코스피 상단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이런 분석이 꾸준히 나오면서 증권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이 지난주와 이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 하면 이제 지수 선행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거 2,000선을 돌파할 때도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증권주 그리고 이와 연계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었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권주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유한타증권 비롯해서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할 것 없이 모두 다 빨간불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재 증권주 중에서는 그 상단의 교보증권과 유한타증권이 현재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선행 지표로서 먼저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최근에 이제 정영인 팀장이 이삭죽기라고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런 건설주들의 반등 또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BR이 지금 뭐 초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왔지만 뭐 0.5배, 0.6배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더라도 외인들은 만약에 이런 비차의 프로그램 매수 형태의 그 비차익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게 된다면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경기 민간주들까지도 다시 한번 순환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그 한국과 그리고 미국, 인도와의 이런 그 통상 무역 마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이런 철강은 뭐 비관세 장벽 이런 부분, 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그 상계 관세 부분 이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최근 포스코 주가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지난 주말부터 포스코 강세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열연 강판의 강세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요. 이런 경기 민감주들까지 체크 시장 흐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개장 초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0.5%까지 올라가면서 2061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고요. 작년 7월, 8월 움직임 굉장히 좋았잖아요. 시장 기억하시죠?
아쉬운 그 그리움이 촉촉히 묻어나고 있는데 발생. 8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지수가 회복해 있는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가려면 한 2100선 넘어서야 되는데요. 기대를 좀 매수 신호 해보도록 발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 움직임 하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 매수 신호 상승세입니다. 257.90포인트 9월물 지수 선물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 개장 초부터 300억 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환시장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선물 정성윤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수 신호 안녕하세요. 발생. 네, 안녕하세요. 외환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외환시장은 연휴간 발표되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소비 심리 관련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등이 모두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달러화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달러원 환율 역시 여교환율 하락을 반영하여 1,090원대 중후반에서 개장 후 소폭 낙폭을 확대하면서 방향 모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96.2원으로 전일 대비 7원가량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원 환율의 본격적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다만 지난주 들어 당국 개입 스탠스가 강화되면서 1,090원대 초반으로 내려가는 데는 시장 경계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오늘은 이제 1,090원대에서의 레인지 장세 흐름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1,100원 선의 수렴에 있는 5일 이평선과의 이격이 좁은 만큼 매매 공방 결과와 주요국 통화 흐름에 연동된 변동성 확대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네, 채권 시장 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채권 시장은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 리스크 자체는 상당히 약해진 상황입니다만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등 특히 유가가 지난주 후반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상존함에 따라서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1,09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환시장 분위기까지 정성윤 현대선물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수 신호 발생.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관, 자동차주들을 매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수급 방향은 그동안은 사실 매도 일로였다가 지수가 40선 넘어서면서 약간의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사고 있는 것 중점적으로 자동차주를 많이 샀어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마지막 전 거래일에 180억이 넘는 순매수가 좀 현대차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약간의 분위기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좀 이 주제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보통 우리 시장은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오죠. 외국인들의 이제 강한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원화 강세가 나오고 그 원화를 외국인들이 파생 시장으로 이제 길을 닦는 그런 이제 과정이 나온다면 기관들은 그 길 위에서 주도주를 만드는 어떤 악셀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수급을 보인다라고 제가 여러 번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요즘 시장에 최근의 시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 외에는 이렇다 할 삼성전자와 그 이제 낙수 효과를 보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자동차 조금 더 넓혀본다면은 금융주 이 정도까지 좀 넓혀볼 수 있겠는데 14만 원대 현대차로 놓고 보면 14만 원대에서 13만 원까지 거의 다시는 안 살 것처럼 무섭게 좀 매도를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3만 원 초반대 중반대에서 왜 다시 기관이 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대안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를 이 상황에서 여기서 사서 160만 원에 간들 2%에서 3% 정도밖에 기대 수익률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좀 부담스럽죠. S&P 그렇다 매수 보니 신호입니다. 밸류에이션도 낮고 배당 수익률도 좋고 절대 수익률도 낮고 이런 종목들로 약간 대안적인 그런 이제 종목 사냥에 나선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저 밑에 있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목들이 좀 대안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어떤 썰물, 그러니까 자금의 이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토대 위에서 기관들의 어떤 종목들의 뭐랄까 집중이나 또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은 한쪽 저울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뭐 파생 시장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을 것 같고 또 한쪽에는 대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동차와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금융주, 뭐 대형 화학주 이 정도까지 한쪽 저울에 좀 담겨서 여기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개별적인 실적이나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안주 성격으로 자동차에 좀 매수가 이어진 걸로 좀 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워낙 낮은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서보다는 조금 더 눈높이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기관들의 매수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수출주의 대표 매수 종목들이다 신호 보니까 발생. 좀 환율이 1,100원 밑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악영향이 있는데 다시금 환율이 좀 하향되더라도 안정화가 나온다면 뭐 반등은 좀 뭐 가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매수 해보도록 신호 하겠습니다. 발생.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렇네요. 있지만 전 거래일까지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영 과장님은 기관의 매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에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미워도 다시 한번, 미운 오리 새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듬어주는 격으로 지금 이제 자동차주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그 요인을 좀 찾아보자면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엔화 강세에 매수 신호 한번 좀 연관지어서 발생.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엔화 강세가 꾸준히 지속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 업종으로서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종이 손에 꼽히고 있죠. 사실 일본은 2분기 GDP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었다시피 엔화 강세가 이제 수출을 그 가격 경쟁력의 저하로 그대로 연결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자동차주 매수 신호 발생. 강세까지도 같이 한번 연결 지어 볼 수 매수 있는 신호 부분 매수 신호 한번 체크해 발생.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체크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본원적인 이제 경쟁력의 회복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요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수출 이런 감소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소세 인하 효과가 종료된 이후에 국내 내수 그 감소 이런 부분이 바로 나타났었거든요. 7월 달만 하더라도 매수 현대차 신호 같은 발생.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제네시스 브랜드 매수 신호 발생. 신규 런칭 이후에 이런 고급차에 대한 이제 브랜드 런칭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일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매수 분명히 신호 이제 발생.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지금 신호 발생. 바스켓 매매 매수 형태로 신호 꾸준히 발생. 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던 그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이런 자동차들을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이게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남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동차주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기관의 매수에 대해서 오늘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흔들리는 철강주 원화 강세 덮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포스코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포스코가 거의 박스권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듯한 매수 신호 움직임이 발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철강주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까요? 원화에 대해서는. 박창윤 네. 과장님. 매수 신호 발생. 네, 우선 매수 철강주 신호 같은 발생. 경우에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런 이제 그 한국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얽혀 있는 삼각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그 관세, 특히나 이제 그 반덤핑 관세라든지 이런 상계 관세를 꾸준히 부과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그동안의 매수 심리적인 신호 부분으로서 발생.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였죠. 열연강판에 그 인도와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60% 넘는 이런 상계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이런 투심이 악화되는 요인이 발생을 하였고요. 전달로 기억하는데 이런 그 도금 강판이라든지 그런 그 냉연 강판에까지도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중국과의 이런 통상 무역 마찰에 우리나라의 불똥이 튀어서 우리나라는 새우등 터진 격으로 같이 한번 피해를 보는 양상이 매수 나타났었는데 신호 발생. 사실 이런 여러
그 기관이라든지 이런 하우스에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우리나라 그 철강주에 미치는 실적에 영향을 미비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최근에 철강주 강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런 냉연 강판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전체 실적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한 2%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이 희석이 될 것이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좀 보더라도 최근 이제 포스코 투심 회복과 더불어서 외인들의 비차익 매수세의 유입,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살펴본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당히 싼 게 맞거든요. PBR 현재 0.5배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그 외인들의 이삭 죽기 그리고 기관들의 이삭 죽기와 같이 한번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철강주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앞서 제가 자동차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는데 저는 좀 의견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조강 생산량이 대략 한 11억 톤에 다릅니다. 11억 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내수라든지 수출에 소요되는 거는 한 8억 톤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억 톤에서 4억 톤 정도는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빅딜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여기에 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철강주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섹터에서 원화의 움직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주가 아까 이 자동차주 얘기하면서도 나왔는데요. 철강주들의 움직임 어떻게 확인해 보시나요? 네, 뭐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직결지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뭐 예. 우리가 뭐 수출을 할 수 있는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 과잉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정말 특별한 뭐 이런 그 철강 제품이 아닌 이상은 수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뭐 사실상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저밸류 종목들을 아까 자동차나 뭐 또 금융주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 이런 지금 리스크에 좀 살짝 내려놓는 모습이 나왔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비중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놓고 본다 그러면 좀 배당을 선호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주가의 하방 경직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실적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포스코에 기대하는 거는 분기에 한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리고 연간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순이익 이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시행되죠. 원샷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 또 신규 투자를 좀 쉽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떤 환율의 영향보다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이슈로 포스코가 버텨나갈 수 있고 현재 실적의 어떤 신뢰성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 3%대 중후반의 배당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좋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2만 원대 초반이라고 놓고 본다면 싼 것도 비싼 것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이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갈 경우에는 밸류가 좀 차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급격한 그런 변동성보다는 이 상황에서 배당 선호 현상으로 조금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철강주뿐만 아니고 앞서서 말씀을 해준 부분에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국제유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뉴욕 증시가 상승 일로에 있는 것 국제유가 반등에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박재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40불선 바닥 다시 한번 재차 확인 이후에 현재는 45불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열리게 될 이제 오펙 회의죠. 이쪽에서 이제 감산 논의가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집중이 되고 있고요. 크게 보았었을 때는 유가는 현재 40불에서 50불선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유가가 한 26불선까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50불선까지 급격하게 반등하는 가운데 지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았죠. 기승전 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유가에 연계되어 있는 이런 플레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습니다. 즉,
증시에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유가가 연계된 정유화학, 뭐 철강, 기계화학 뭐 이런 그 산업재 섹터가 크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제약 바이오로 다시 한번 돈이 쏠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현상은 좀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오히려 유가보다는 최근은 환율에 연계되어 있는 외인의 수급 이런 부분에 좀 기대고 있는 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은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시 한번 공급 감산 이슈 이런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는 이제 감산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수준을 동결을 하겠다. 산유량 수준을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이라든지 미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산 논의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에서 40불에서 50불에선 박스권 등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정경훈 팀장님의 매수 신호 발생. 키포인트가 있었는데요. 206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네네. 속도 조절은 언제 나올까요? 지금 속도 조절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 전에 기세였다면은 지금 2,100선 신호 넘었어야 발생. 하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그 유동성이 네. 들어온 것 감안하고 또 해외 증시에 강했던 것, 또 삼성전자의 어떤 축이 되는 그런 강세가 좀 발생. 동시에 녹아들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10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한 10포인트 정도로 좀 뭐 연중 50, 주가지수 종가 기준은 2064였나요? 작년 고점이 아마 제 2067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쉽게 넘어갔을 걸로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의선 선물 조바심을 내는 것 신호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너무 빠른 속도의 상승은 또 그만큼의 빠른 조정을 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심리적인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전 그러니까는 7월, 6월장 브렉시트 이후에 나왔던 그런 흐름이 그대로 좀 매수 신호 나오고 발생.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고 또 지금 1,100원 이하에서 지금 환율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수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변수들이 가장 먼저 자극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정도의 상승은 조금 뭐랄까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좀 가지고 있다.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좋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차근차근 밟아가는 매수 이제 신호 그런 발생.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26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매수 신호 특징주 발생.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CJ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사면 기대감에 연일 강세를 이어오던 CJ가 오늘은 매수 하락세로 발생. 반전을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0만 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가스는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PG 가격이 떨어지면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점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SK가스 5%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92,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LS도 마찬가지로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값이 다시 오르면서 실적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내달 상장될 LS 전선 아시아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5% 가까운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57,4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연일 강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는데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라 매수 신호 2분기 발생. 흑자는 달성을 했지만 한진해운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31,250원에서 매수 신호 발생. 약보합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로 지금까지 4가지 종목 짚어드렸는데요. 현재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였습니다. 네, 특징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수 신호 이번에는 발생. 전문가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관심주 확인해볼 차례인데요. 먼저 박재훈 매수 신호 과장의 발생.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핫했던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섹터는 바로 OLED고요. 네. 종목은 바로 매수 덕산 신호 네오룩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주도 업종으로서 그 OLED 관련 업종들 이제 지난달 계속해서 많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재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사실 지난주에 동진 세미캠이 어닝 쇼크를 발표를 하면서 소재 업종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신호 발생. 현재는 가격 조정이 나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은 좀 갖고 나와 보았고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OLED 소재 기업입니다. 2014년도에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할이 되었죠. 그러면서 100% OLED 소재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제 매출 90% 이상이 삼성 디스플레이 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감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글로벌리하게 보았었을 때 OLED 발광 소재 중에서 이런 그 매수 신호 전공 발생. 수송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레드호스트 이쪽에 그 글로벌리 한 26%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쪽 소재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그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그 SK 머티리얼즈 이런 그 반도체 매수 신호 소재뿐만이 발생.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OLED 소재단에서 뭐 인베니아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독산 네오룩스까지도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좀 매수 신호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가격이 3만 원 선 윗선에서 형성된 이후에 한 10% 이상의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는데요. OLED 소재 업종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었을 때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선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보았었을 때 주도 업종은 단순히 한 2, 3주, 3, 4주 반짝 올랐다가 꺾이는 게 아닙니다.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그 시간을 두고 천천히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주도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 삼성전자를 기점으로 인해서 주도 업종이 최근에는 IT, 매수 신호 OLED 발생. 그리고 반도체 업종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10% 이상의 고점에서 가격 조정이라면 충분히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지금 한번 따라가 볼 만한 시점이다. 이래서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오늘 덕산 네오룩스 소개해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OLED 많은 소재 업종 중에서 왜 덕산 네오룩스냐? 삼성 디스플레이양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출 비중이 다른 OLED라든지 뭐 소재 업종 보시면 반도체 소재, OLED 소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매수 있는데 신호 발생.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딱 OLED 소재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에 따른 탄력성과 민감도는 다른 업종, 다른 종목 매수 대비해서 신호 발생. 훨씬 크다는 것까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가격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8월 초까지 강세였다가 지금 좀 꺾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 신호 그렇습니다. 발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수 고점 신호 대비해서 3만 원 선 윗선에서 가격 형성 이후에 과거 뭐 동진 세미컴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 소재 업종의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OLED 소재 업종까지 현재 문매를 맞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네. 있고요. 현 시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면 전 고점인 3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는 전략으로서 임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OLED 섹터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를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정경빈 팀장님이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코롱인더입니다. 코롱, 2분기 실적이 매수 좋지 신호 않지 발생. 않았나요? 네, 2분기 실적이 예상만큼 딱 예상 정도만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이거를 7월 14일에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한 달 후에 95,000원, 94,000원 정도를 찍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까지 그대로 좀 내려왔죠. 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뭐 그래서 원모 타임을 충분히 외칠 수 있는 한 번 더를 외칠 수 있는 뭐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뭐 생각보다는 좋지는 그러니까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예측 가능했던 그 일회성 비용이 감안된 그런 2분기 실적이 나왔고요. 지금 매수 신호 시장에서는 뭐 만족을 매수 신호 충분히 할 발생. 수 있을 3분기 실적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산업자재나 뭐 패션, 화학 뭐 이런 주요 그 섹터가
성수기 효과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가속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40불에서 50불,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유가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이제 PP로 폴리 땡땡으로 알 수 있는 우리 그 화학의 중간재들이 워낙 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비가 좀 매우 안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또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주가 레벨업 과정에서 좀 계속해서 마찰적인 그런 수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대 8만 원대 초반을 발판 삼아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 추정치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8월 말부터는 다시금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힘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은 코오롱 인덕 한 달 만에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코오롱 인덕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었습니다. 덕산네오룩스, 코오롱 인덕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박창윤 과장, IBK 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비중이 3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464조 원으로 올 들어서만 43조 2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가 1조 3,779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9년 만에 세계 11위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절반이 2분기 호실적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 기업과 2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대를 돌파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서 뉴스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외국인들의 비중도 33.6%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주로 사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김중원 연구위원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뉴욕 증시입니다. 사상 네, 그렇죠. 최고치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지속될까요? 네, 정말 뉴욕 증시 요즘에 보면 놀랍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네. 합니다.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고, 우리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참 부러운데요.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그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이 뉴욕 증시 상승 흐름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의 일단 밸류에이션을 보면 S&P 기준으로 한 17배 정도 되는데 좀 높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지만 역사적 최고 수준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 S&P의 이익 전망치가 연초 이후에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 지금은 10% 정도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 17배지만 내년까지 보고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10% 정도 하향될 수 있다라는 밸류에이션 여력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면밀하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뉴욕 증시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그럼 어떤 부분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었고 앞으로의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쪽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에너지 업종이 실적 전망이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유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 밸류에이션은 높은 상황이지만 이익 전망이 빠르게